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더 컬리지 아카데미의 1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시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의 대학 어플라이 프로세스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제가 지원한 대학 전공은 The Art Management, Art and Entertainment Management 또는 Art Administration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어로는 Art 예술 경영학과입니다. 저는 현재 18개의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고요. 현재 지금까지 10개의 학교에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고등학교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9학년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도 약간의 그 학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부모님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학년은 미국에서 보내고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1년을 다시 한국 고등학교에서 보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저는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께는 꼭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저의 트랜스크립트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학교를 옮겨 다녔다 보니까 채점 기준이나 GPA 기준 같은 게 달라서 학교에 제출하는데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절대 저만은 따라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더 컬리지 아카데미에 온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갔다 온 후에 한국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한국 고등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한국 고등학생으로 있으면서 1년이라는 그런 갭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였고 사실 부모님의 추천으로 갔다 온 거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오기 싫어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정말 수업 시간 내내 정말 영어 생각만 했어요.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국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는 들어오지 않고 정말 애들하고도 평상시 얘기하듯 하는데 머릿속에 한국어보다 영어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강하게 생겼던 거라서 부모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물론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2학년에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 프로세스를 하면서 저는 남들보다 주어진 시간이 2년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대학을 어플라이할 때 필요한 모든 오피셜 테스트를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제 오피셜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수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SAT는 저는 총 3번을 봤고요. 그리고 저의 베스트 스코어는 1210점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저는 이 학교에 오고 여름 캠프 2달 동안만 SAT를 준비해서 바로 SAT를 봤고요. 정말 짧은 기간이었고 정말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1210점으로 저는 SAT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AP는 보통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선행학습, 선행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저희 학교는 제가 11학년 때 이 학교를 왔는데 저희 학교는 11학년 때 심리학 그리고 제가 지금 12학년인데
AP Biology, AP Calculus, 그리고 AP English Language를 이렇게 지원해서 총 4개의 AP 수업을 들었고요. 저는 오자마자 바로 AP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AP 시험은 치르지 않았고 올해 5월 달에 AP 미적분, AP Calculus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AP의 official 테스트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토플인데요. 이 토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플도 저는 여름 캠프로 2달에서 3달 정도 수업을 듣고 또 따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좀 4번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준비 기간이 정말 짧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도전을 한 거라서 성적은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의 베스트 스코어는 총 82점이고요. 토플은 120점 만점인데 저는 82점으로 이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extra activity와 extra curricular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대학을 가려면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과 점수를 겨루는 거기 때문에 제 점수는 정말 좀 조그마한 점수였고 그 대학에 제가 뽑히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저를 잘 보여주고 저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엑스트라 액티비티 활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엑스트라 액티비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 경영학과인데 제가 이 메이저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전시를 보러 다니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한국 학교에 다닐 때는 체험학습을 쓰고 학교를 빼고 전시를 보러 다닐 정도로 제가 전시 보러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이 학교에 와서도 매우 바쁘긴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전시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러 다니다 보니 뭔가 정말 다양한 전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제 엑스트라 액티비티에 네이버 블로그를 적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전시를 갔다 온 뒤에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다 예술로만 채우지 않고 제가 제 2번째로 관심 있던 부분도 관심 있어서 열심히 찾아봤던 부분도 채워 넣었는데요. 1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코딩 프로그램 클래스를 개설해 주셔서 수업을 들었는데 물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코딩 프로그램을 선생님과 배우면서 정말 재밌어서 코딩 프로그램 클럽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영하고 있는 코딩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고요. 저는 그 코딩 클럽에 가입을 해 있어도 분야가 예술 쪽이기 때문에 코딩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UIX 디자인이나 아니면 웹 디자인 같은 쪽을 그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컬리지 리서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공을 정했다면 그 전공에 알맞는 대학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대학을 리서치할 때 솔직히 예술학과로 가고 싶은 건 맞았지만 그 예술학과 중에서도 어떤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학을 여러 개를 정해서 그 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적혀있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아트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러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Art and Entertainment Management 그리고 Art Management 같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전공이지만 이름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뒤로 이제 구글에다가 Art Management도 쳐보고 Art and Entertainment Management도 쳐보고
좀 이름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쳐보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대학들을 리서치를 해서 리스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충 대학들을 찾아놓은 다음 유니고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더 자세한 학교 정보들을 찾아봤는데요. 유니고는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학교에 대한 리뷰를 되게 사실적으로 적어놓은 사이트인데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를 정한다면 되게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트를 이용했던 것 같고, 컬리지 리서치를 쉽게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전시를 다니면서 정말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구성의 전시를 항상 봐왔고, 볼 때마다 이런 전시는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걸까 되게 감탄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한국어로 찾아보고 그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다 이렇게 아트 디렉터이라는 이런 직업도 알게 되고 또 아트 되었고, 그래서 그 아트 디렉터라는 작업을 구글에 찾아보니 어떤 메이저를 택해야지 그 아트 디렉터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먼저 정한 다음에 어떤 과정과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메이저를 정해야 하는지 어떤 메이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렇게 백워즈로 트래킹하면서 컬리지를 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커먼 앱이라는 앱에 관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커먼 앱이라는 사이트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을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컬리지를 리서치한 리스트를 그 커먼 앱에 들어가서 찾고 자신의 리스트를 추가하면 그 학교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데드라인 or information을 적는 칸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칸을 채우고 이제 커먼 앱을 통해서 그 학교에다가 저의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형식인데, 물론 모든 학교가 커먼 앱을 통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몇몇 학교는 이제 학교 웹사이트에서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학교에 지원서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한 18개의 학교 중에 17개 학교가 커먼 앱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요. 단 한 개의 학교만 그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해 지원을 했습니다. 커먼 앱을 들어가면 자신의 커먼 앱 페이지가 뜨는데, 이제 자신의 인적 사항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봤던 오피셜 테스트 성적을 넣는 부분, 그리고 트랜스크립트를 넣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에세이를 넣는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크립트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총 4개의 학년을 넣어야 하는데, 커먼 앱에 들어가면 자신의 커먼 앱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인적사항, 그리고 부모님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엑스트라 액티비티를 채워넣는 부분,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 오피셜 테스트 스코어를 넣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트랜스크립트를 넣어야 하는 부분과 에세이를 넣어야 하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트랜스크립트는 어차피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학은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시도하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액티비티나 에세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에세이는 그냥 에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소개서, 자소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쓰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학을 지원할 때 총 6개의 주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에세이를 씁니다. 그리고 650단어로 에세이가 제한되어 있고요. 주제가 6개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커먼 앱 에세이를 쓸 때 에세이는 총 6개의 주제가 주어지는데요. 저는 그 중에 어떤 것을 했을 때 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프롬프트였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고른 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전시에 너무나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골랐었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메이저와 관련된 에세이를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봤는데, 제가 에세이를 쓸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트로가 가장 중요한데요. 입학사정관들은 수십 명 또는 더 많은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에세이를 썼더라도 인트로를 딱 봤을 때 그 뒷이야기가 읽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입학사정관들이 인트로를 딱 봤을 때 그 뒷이야기를 읽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성공한 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한 메인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선택해서 고르게 되면 대학마다 주어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는 에세이를 요구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18개의 학교 중에 1개의 학교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인 에세이 외에도 학교마다 supplementary 에세이나 specific question을 주면서 학교에 연관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에세이로 쓰는 과정이 있는데요. supplementary 에세이는 필수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지원한 18개의 학교 중에 단 1곳의 학교만 저에게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의 역사나 목표에 관해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왜 들어오고 싶고 우리 학교에 왜 관심이 있고 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은지에 관해서 250단어 내외로 에세이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저는 1개의 에세이만 있었지만 학교마다 3개의 다른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supplementary 에세이는 학교에 따라서 그 양과 그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학생으로서 미국의 대학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고등학교는 옮겨 다니지 맙시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학교와 미국 고등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라면, 미국은 가을에 개학을 하고 우리나라는 3월인 봄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크립트를 조절하기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길을 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미국으로 대학을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게 된다면 중학교 3학년부터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 9학년에 포함이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갔다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미국에서는 9학년 커리큘럼을 들은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학생을 9학년 때 갔다 오고 난다면 9학년 때부터는 미국 과정에 맞게 트랜스크립트를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 한국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커리큘럼에 맞는 트랜스크립트를 완성하게 되고, 오히려 중학교 3학년, 9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한국으로 대학을 가겠다면 중학교 3학년 때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에는 전혀 반영가 되지 않아 중학교 3학년이, 저는 여러분들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중학교 3학년 때 갔다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미국 대학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나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보내주는데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적혀있는 웹사이트를 보내줍니다. 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나면 여태까지 그 학교에서 저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받았고 어떤 것들을 받지 못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커먼앱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더라도 학교 웨브사이트에 트랜스크립트가 누락돼 있거나 또는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를 이메일로 따로 보내주길 원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따로 업로드해주길 바라는 PDF들이나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메일을 받으면 항상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제 경험상으로 미국은 일 처리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빠르지는 않아서 혹시라도 내가 트랜스크립트를 보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애디셔널 파일들을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서 보냈을 때 보냈는지 2달이나 1달이 지나도 웨이브드라고 떠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undergraduate admission officer 이메일이나 아니면 international admission officer 이메일을 찾아 그 officer에게 이메일을 써서 확인해달라는 메일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일주일 내로 답장이 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밀렸던 프로세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학교의 오피서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일주일 내로 답장을 받고 밀렸던 대학 어플리케이션 과정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함께 하는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혼자서 직접 이러한 대학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 여러분들은 천천히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